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 슬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내가 삶의 문제에 무게를 낮추고 집착하지 않게 도와줘. 안녕하세요. 모두가 삶의 부담을 내려놓길 바라는 윤소영의 영한 친구 시작합니다. It's been 6 y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voic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It's been 6 y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nois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어떤 가사를 쓰건 결국 네 얘기 쓰게 돼. 어떤 친구를 만나도 네 생각에 엉망이 돼. 네가 없는 서울의 밤 거리를 걸을 때 너는 잠에서 지금 맞겠거니 해. 가끔은 네가 너무 그리울 때 연락을 했다가 또 지우는 게 맞겠거니 해. 어쩌면 오지랖일 수도 있겠다 싶어. 보냈던 카톡을 지워 그냥 잘 사겠거니 해. 하다가도 항상 이상하게 밝은 네가 주보단 우주가 아직 익숙한 내가 행복했음 해. Cause I'll be your best friend. Maybe boy whatever forever and ever. 울어도 돼 들어도 돼 기대도 돼 잘못해도 돼 포기해도 돼 보기 좋게 안 꾸며도 돼. Just be yourself 있는 그대로 네 모습 그대로.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여기까지가 네 생일날 보냈던 가사들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마음이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내는 거니까 밀부여하지마. 고민하다가 지웠다던 그 카톡 사실 보냈었어. 근데 답장하더라고 딴 사람이. 그리고 바뀐 너의 프로필 속 그 사람이겠거니 하면 내 맘속엔 구름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너에 대한 내 집착이 심해져 갈 때마다 온 너의 연락 한 통이 나를 얼마나 미치게 했는지 너는 절대로 모를 거야. 내 TMI도 했어 인터뷰에서 혹시라도 네가 내 노래를 들을까 해서 네가 좋아하던 가수 제목 그대로 했어. 난 네가 있던 시간 내 혼자 남기로 했어. Hey,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Vancouver 네가 있는 곳으로 I'll move on. Yellow cab plane bus or Uber. 비행기가 안 뜨면 I'll scuba dive. It's been 6 y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voic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It's been 6 years and only couple days since you left here. I'm getting paranoid cause you're still here. Always in my noise, yeah, I'm on tour, following your voice. 네, 2022년 9월 2일 금요일 윤소영의 영한 친구 빅나티 서동현의 밴쿠버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9월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영한 친구에서는요. 김혜란 햇도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혹시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주초등학교 앞에서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작가님 작가명이 햇도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제가 김혜란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햇도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햇도 네. 작가님이라고 불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작가님이라고 불릴 때는 햇도라고 불리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럼 햇도 작가님이라고 네. 오늘 계속 이렇게 햇도 작가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저 작가님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작가님이 이런 귀여운 캐릭터로 소품샵 운영을 하시니까 제가 네.
작가님 섭외를 하고 딱 바로 생각난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었거든요. 네. 딱 바로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영화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어요. 개봉하자마자 네.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이 5가지 감정 중에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게 없고 다 소중한 감정이라는 맞죠, 걸. 맞죠. 네. 맞죠. 그거를 깨닫는 영화죠. 아주 영화 잘 보셨네요. 그렇죠. 이게 5가지 감정,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가 이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감정들이 다 중요하다. 네. 기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영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 작가님은 그 5가지 감정 중에서 네.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중에서 어떤 감정이 현재 작가님 머릿속에 대장을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현재 기쁨이요. 기쁨이요? 네. 왜요? 일단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작가님들을 만나고 제 캐릭터를 기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감정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감동적인 스토리가 훅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놀랐는데 네. 그러면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네. 어떤 감정이 좀 많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때도 기쁨이 거의 주였긴 해요. 이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많이 기쁘고 저도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많고 이랬는데 조금 많이 힘든 감정도 있었어요. 그쵸. 솔직히 네. 어린이집 교사가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네. 항상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기들은 너무 좋은데 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작가님에게는 기쁨이가 아직 네.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 이제 날이 쓸쓸해져서 그런지 까칠이가 좀 많이 나오려고 하긴 하는데 자, 작가님의 이 기쁨이를 저도 좀 본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인데요. 저희 햇도 작가님의 감정을 들어보기 전에 인생 노래 먼저 한 곡 들어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노래가 인생 노래로 꼽힐 만한가요? 저 슈퍼주니어의 미라클이요.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혹시 엘프? 비공식 엘프였어요. 비공식 엘프. 그럼 이제 또 엘프 이야기, 슈퍼주니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저희 햇도 작가님의 인생곡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듣고 올게요.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김혜란 햇도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시간은 어둠이었죠. 너를 만난 후 나의 생활은 꿈만 같아요. 너를 처음 본 순간 Oh miracle 난 느껴져 기적은 바로 너란 걸 Like couldn't get better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 향해 날아 잡는 너의 입 맞출 거야 Like couldn't get better 너의 맘의 문을 열어줘 그대 내 손을 잡아요 Like couldn't get better 매일매일 평범했던 날들이 이젠 달라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너를 처음 본 순간 A miracle 난 느꼈죠 기적은 바로 너란 걸 I couldn't get better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을 향해 날아
네, 저희 햇도 작가님의 인생곡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인생곡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이제 저는 친척들이 다 부산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부산에 놀러 갔었거든요, 방학 때마다. 네. 근데 이제 사촌 언니가 1살 더 어린 사촌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이제 그때 한날 벽에 쫙 슈퍼주니어 멤버들 사진을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언니랑 슈퍼주니어 멤버들 이름 외우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슈퍼주니어를 알게 됐는데 네.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미라클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노래 제목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슈퍼주니어도 입덕하게 되고 노래도 계속 듣게 됐어요. 언니 덕분에, 네. 사촌 언니 덕분에. 원래 약간 동생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니나 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약간 따라서 좋아하게 되는 네. 경향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때도 사실 동방신기가 저랑 작가님이랑 약간 동년배인데 네. 저희 때 동방신기가 크게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저희보다 몇 살 더 많은 언니들이 동방신기를 좋아해서 네. 제 또래 친구들도 다 동방신기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슈퍼주니어 제가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쭤봤는데 슈퍼주니어 이름 딱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추억의 그 이름. 네. 그러면 아직도 슈퍼주니어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른 가수들 덕질할 때 저는 한 음악만 계속 봤거든요. 와 이거 슈퍼주니어 감동받겠는데. 지금 몇 년째? 그럼 몇 살부터 좋아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으니까 네. 13살, 지금 15년 됐나요? 와 15년 차 비공식 엘프 이 정도면 공식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서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규현이요. 규현이요? 네. 왜요? 이게 규현이 정말 발라드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목소리도 너무 그쵸. 좋아가지고. 그리고 혹시 신서유기 보셨나요? 네, 봤죠. 예능도 너무 재밌게 잘 맞아요. 조정뱅이로 잘 불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규현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좀 달랐어요? 제일 처음에는 네, 다른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어요? 강인이요? 규현. 네, 갑자기 넘어갈게요. 슈퍼주니어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 미라클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강요하지 않는 영한 친구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 작가님, 햇도별 작가님이 나오셨으니까 또 이런 소품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이 햇도별 소품샵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한번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저 햇도별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인 햇도, 훈도, 꿍이, 둥이, 소미 그리고 참맹이까지 이렇게 6가지 캐릭터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굿즈들, 스티커나든지 볼펜, 귀여운 아기자기한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품샵의 주 타겟층은 초등학생인가요? 네, 지금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좀 방학을 하거나 그럴 때 약간 좀 크겠어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바로 학교 앞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방학하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소품샵을 운영하기 이전에 문구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문구 작가는 소품샵을 운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내가 이제 그리고 싶은 게 있고 캐릭터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 전에 맞아요. 소품샵을 운영하시기 전에. 네. 그쵸. 그러면 어쩌다가 이 소품샵을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작업실이 조금 필요했었어요. 네. 작업실 겸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굿즈들도 구경을 하고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오픈하고자 했었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좀 그렇게 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그럴 목적은 아니었는데. 네. 원래 제 타겟은 초등학생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쵸. 네. 아,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러면 애초에 초등학생을 타겟을 잡아야겠다 하고 초등학교 앞에 세운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쩌다가 초등학교 앞으로 가게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일을 관두고 3월 달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네. 여기에 가게 매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성읍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외진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나마 조금 입지가 있는 곳에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성주읍을 계속 몇 날 며칠을 돌아다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여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로 하게 됐어요. 하고 이제 초등학생들의 성지가 된 그렇게 된 원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만들고 제작했던 그런 캐릭터 굿즈들만 판매를 할 생각이었는데 네. 의도치 않게 사입 제품들을 계속 들여오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사입 제품들도 좋아하나요? 네, 저는 아이들이 포켓몬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옛날 아니에요? 이게 포켓몬 빵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포켓몬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초등학생들한테 뭐가 유행이야 물어보면 그 포켓몬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는 산리오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산리오 사입 제품들을 많이 들여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산리오 제품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산리오 캐릭터들이 약간 그런 틱톡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는 아니고 사람들이 그거를 반영한 컨텐츠를 찍다 보니까 아이들도 알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네요. 왜냐면 저도 산리오 캐릭터 잘 몰랐는데 틱톡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아까 포켓몬 빵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디지몬 빵이 또 나왔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몬 캐릭터를 사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그랬는데 네, 저 유행은 돌고 돈다고 그쵸.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디지몬 빵이 나왔다고 이랬는데 제 친구가 그거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을 찾아갔는데 다 없는 거예요. 네. 들어오자마자 다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디지몬 캐릭터도 이제 들여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캐릭터들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햇도, 훈도, 꿍이, 둥이, 소미 그리고 참맹이까지 이렇게 6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는 꿍이, 둥이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꿍이, 둥이는 고양이 캐릭터인데요. 네. 이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때 이제 라인 드로잉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사진 위에 라인을 따서 그리는 그림인데 그걸 하다가 거기에 제 사진에 캐릭터를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탄생한 캐릭터가 둥이였어요. 그러고 이제 그 둥이의 남자친구를 만들어주자. 만들어주자. 만든 게 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품샵을 오픈하게 되면서 이제 저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간판에도 걸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 이제 훈또 캐릭터는 제 남자친구를 캐릭터화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게 소미랑 참맹인데요. 소미랑 참맹이는 성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캐릭터고요. 소미는 강아지 캐릭터인데 소미의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옛날부터 이제 전에 내려오는 친근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친근한 이미지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참외밭에서 하우스에서 뛰어놀고 약간 그런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소미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됐고요. 참맹이도 이제 소미만 있으면 사실 성주 참외를 떠올리기가 힘든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소미의 애착 인형 같은 느낌으로 참맹이를 만들게 됐어요. 그럼 참맹이는 참외? 네, 참외 맞아요. 캐릭터인 거죠.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이 꿍이, 둥이, 소미를 보고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키우시나? 이 반려동물인 줄 알았어요. 직접 키우시는 반려동물을 따가지고 캐릭터를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옛날에 키웠던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을 모티브로 가지고 온 거긴 해요. 근데 그렇긴 지금은 하구나. 네, 그건 애완- 아니고 네. 지금 키우시는 건 아니고. 네. 아 그리고 이 캐릭터들별로 MBTI도 정해놓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이 고양이 강아지들한테도 MBTI를 정해놓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귀엽네. 컨셉이 귀엽다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들한테 그러면 이런 인격을 불어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캐릭터들한테. 네. 어떻게 이렇게 꿍이 둥이 소미의 MBTI 어떻게 정하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해요. 일단 그 MBTI를 얘네들한테 이제 부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 이제 문구 작가님들 시장도 레드오션이거든요. 아, 맞죠.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중에 눈에 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인기 있는 작가님들은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맞죠.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을까 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한창 MBTI가 유행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제 친구들의 성격을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얘네들한테 부여를 했어요. 성격을 다 주변에서 따와가지고 네. 하신 거였구나. 네. 저는 이 훈토와 같은 MFP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분도 진짜 ENFP. 네, 맞아요. MFP예요. 그러면은 햇도와 훈토 캐릭터는 다 진짜 작가님과 남자친구분을 아예 따와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근데 사실 원래 저도 MFP거든요. 진짜요? 네. MFP인데 약간 이제 조금 항상 바뀔 때가 있어요. 맞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훈토랑 햇도랑 너무 MBTI가 똑같으면은 좀 그래서 조금 좀 다르게 해보자 싶어가지고 다 각자 다 다르게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J로 네, 넣으신 거였구나. 그러면은 갑자기 네.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MFP와 MFP의 연애는 어때요? 갑자기 훅 들어가. 근데 항상 웃음이 끊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우유부단할 때도 많긴 하거든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뭘 먹으러 갈지 정할 때 뭐 먹을래 계속 이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저희는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소개로? 네, 그럼 친구분의 소개로 이렇게 네, 만나신 맞아요. 거예요? 얼마나 만나셨어요? 저희 지금 어제가 딱 900일이었거든요. 뭐야 기념일이었어. 네. 어제 뭐 하셨어요? 저희가 장거리 연애여가지고 어제는 못 만나고 그 전주에 제 생일이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생일날 데이트 했어요. 그럼 생일을 좀 성대하게 보내셨겠어요. 네, 좀 여기저기 경주 갔다가 대구 갔다. 진짜 성대하게 보내셨네. 그러면 훈또는 어디 사세요? 어디 장거리라고 하시니까?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구나. 네. 그래서 또 부산도 자주 가셨겠어요? 네, 맞아요. 친척들이 부산에 있어서 자주 가신 게 아니고 저 남자친구분이 부산에 계셔가지고 자주 가셨구나.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알아냈습니다. 왜 부산을 자주 가셨는지 이제 알게 됐네요. 네, 대학교도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대학도 부산에서 네. 나오셔가지고 그럼 대학교에서 혹시 만나신 거예요? 대학교에서 다니실 때? 만난 건 아니고 제가 그건 직장 아니고?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저 이렇게 했던 또의 러브 스토리까지 살짝 밝혀보고 그 다음번에 더 질문이 이어가기 전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이 행복한 재밌는 저는 이렇게 남의 러브 스토리를 듣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여기 모신 이 영한 친구에 모신 분들이 다 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한 번도 솔로이신 분을 모신 적이 없어서 성주는 다들 이렇게 애인이 있으신가? 다들 사랑이 넘치는 동네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슈퍼주니어의 행복을 듣고 오겠습니다. 성재팬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김혜란 햇도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번도 난 너를 잊혀본 적 없어 오직 그대만을 생각했는걸 그런 너는 뭐야 난
네, 추억의 노래 슈퍼주니어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네, 그니까요. 슈퍼주니어 갑자기 진짜 저 기억 저 넘어 있던 그룹이었는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작가님은 매일매일 들으시죠? 네, 저는 자주 들어요. 그럼 가게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으세요? 아, 네. 한 번씩,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아니고 네. 한 번씩 제가 듣고 싶을 때 틀어놓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주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를 틀어놓으시나요? 이 아이들이 오면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쵸. 한 번씩 노래 틀어놓는 것도 까먹고 제가 또 그 가게를 오픈해 놓긴 하지만 거기선 주로 이제 작업도 같이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집중할 때는 노래 안 듣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은 약간 노래를 꺼놓을 때도 많으시고 네, 맞아요. 듣고 싶을 때만 틀으시는구나. 네. 그러면 지금 요즘 손님들이 대부분 아이들이라고 했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또 어린이집 교사셨고 네. 이렇게 또 아이들과 연관된 이 삶을 계속해서 살고 계시는데 네. 혹시 어떻게 하다가 어린이집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계속 저한테 대학교 갈 때 유아교육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는 사실 유아교육과를 안 가고 싶었어가지고 네.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부를 배워보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아리에 그 보육 쪽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실습을 나가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래도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그 한쪽 구석에 있었던 마음이 이제 계속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과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가 유아교육과 전과는 안 되더라고요. 복수 전공도 안 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육가정상담학과라고 그 과를 복수 전공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유아교육과는 안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저한테 이제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유아교육과를 안 나오면 아예 유치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유아교육과를 나오고 유치원 종교사 자격증을 따야지 이제 유치원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유치원 종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주로 이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과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서 네.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됐죠. 그러면은 그 어린이집에서 또 일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초전 어린이집에서 네. 근무를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초전 어린이집에 있다가 이제 저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었어요. 네. 그러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다시 초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4살 때 봤던 첫 담임이었던 그 아이가 7살이 돼서 다시 만난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4살 때는 이제 제가 중간에 여름에 들어갔어가지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적응을 끝낸 시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3월 때부터 이제 등원을 했는데도 이제 매일매일 울면서 등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애가 왜 자꾸 울면서 등원을 하지? 근데 막상 가면 아이들이랑 잘 노는 것 같고 이런데 네. 엄마랑 떨어질 때마다 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초임이니까 의지 활활 불타오를 때여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세심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 울면서 우는지. 내가 항상 그 아이가 등원을 할 때 한쪽 손에는 과자를 쥐고 오고 네. 한쪽 손에는 공룡 그 장난감을 쥐고 네.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항상 공룡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무슨 공룡이야? 이거는 무슨 공룡이야? 또 원에도 공룡 장난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룡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종류를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 한 번씩 이제 놀이를 하고
이제 대집단 활동할 시간이 있어요. 네. 짧게나마 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음. 앞에 짤막짤막하게 공룡과 관련된 것들 보면서 이거는 무슨 공룡인지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등원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울지 않고 너무 재밌게 신나게 등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께서도 선생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나중에 그때 그만둘 때 나중에 다시 저희 아이들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다시 갔을 때는 그 친구 반을 맡은 건 아니지만 동생 반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애정이 좀 남달라요. 그러네요. 진짜 남다르겠어요. 네. 그 아이가 매일매일 울던 아이를 이제 유치원을 좋아하게 만든 장본인이시잖아요. 그 얼마나 어머님께서 그 동생분도 맡으셨으니까 얼마나 그때 든든하셨을까요? 동생분은 괜찮았어요? 동생 아기는? 네, 그 친구는 네, 너무 활발하게 잘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맨날 집에 가면은 선생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6살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관뒀잖아요. 네. 근데 관두고 났는데도 이제 저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갈 때 성주초에 들어가서 이제 소품샵을 해드나를 소품샵을 들어가면 되겠네. 왔다 갔다 매일매일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은 이미 초등학교 초등초로 들어갔어요. 네. 어떡해. 그럼 동생이라도 어떻게 성주초를 못 올라나요? 그러면은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그럴 때가 가장 그런 보람이 있으세요? 네, 맞아요. 교사로서 제일 보람 느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구점 사장으로서 가장 네. 보람 넘칠 때는 언제예요? 이제 제가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제 캐릭터를 보고 아주 너무 귀엽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뿌듯해요. 캐릭터 귀엽다 이렇게 네. 할 때 그러면은 저희 작가님은 어떤 캐릭터에 가장 애착이 가는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만들었던 캐릭터인 둥이한테 제일 애착이 많이 가야 돼요. 저는 혹시 작가님 본인이신 해토가 가장 제 애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그건 아니었구나. 저는 이제 저로서 캐릭터보다는 저를 이제 좋아하고 네. 애착이 가지만 캐릭터로서는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만든 거예요. 둥이. 네. 그러면 이 캐릭터들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보다 이제 네.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더 약간 발전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캐릭터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그리기 시작하면은 아직 이 툴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한 채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딱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림체보다는 확실히 지금 더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 제가 딱 원하는 느낌으로 네,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점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캐릭터는 딱 작가님이 원했던 생각했던 네. 딱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또 그리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혹시 캐릭터들을 더 추가하실 생각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시고. 네. 너무 많아. 그쵸. 6캐릭터 6개도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른 그런 캐릭터 만드시는 분들도 한 3개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6개면은 진짜 많이 하시고 그럼 또 그거별로 또 이런 굿즈들도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별로? 네. 그렇죠. 한 6배 일을 한 6배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굿즈는 주로 어떤 것들 만드시는지 네, 일단 지금 스티커랑 똥 에모지 위주로 네. 만들고 있고요. 이제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립톡, 그립도 네, 폰 케이스, 키링 이런 키링. 것들로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제일 잘 팔려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보통 이제 닭구, 그러니까 그 스티커나 이런 굿즈들을 사시는 분들은 닭구 하시는 분들 그쵸. 위주, 네, 네. 판매, 그러니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제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금액대가 초등학생들이 사기엔 그쵸.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떡 메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사갈 수 있도록 1,000원짜리로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어요. 아,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떡 메모지는 진짜 이렇게 떡처럼 생겨가지고 떡 메모지잖아요. 아무런 그 포스트잇처럼 이런 끈끈이도 없고 네. 그냥 종이잖아요. 네. 근데 왜 포스트잇으로 안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일단 떡 메모지가 떡처럼 생겨서 떡 메모지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는 이제 떡 재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여러 개 이렇게 원래 팔 때 이렇게 여러 개 쌓여 있잖아요. 네. 떡처럼 생겨서 떡 메모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원래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럼 다시 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떡 메모지에 대해서. 이제 떡 메모지는 이제 위에 떡 이제 풀을 발라요. 그래서 이제 떡 재본을 한다 해가지고 네. 떡 메모지고요. 이제 한 장씩 뜯어서 네.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메모지거든요. 네, 맞죠. 이제 포스트잇은 이제 뒤에 접착제가 발려져 네.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메모지는 단가가 싼데 네. 포스트잇으로 가면 단가가 비싸져요. 아.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보통 3M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3M은 뜯어도 끈끈이가 안 남아요. 네. 뒷면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업체에 제작을 해서 발주를 넣는 경우에는 거의 다 끈끈이가 네, 남아 있어요. 근데 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제가 마음에 들어야지. 그게 첫 번째 순서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갑자기 뭔가 너무 수치스러워. 아니에요. 너무 모르시는 창피하네요. 분들은 아, 근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떡 메모지라고 네.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항상 그 단가가 많이 비싸구나. 저는 몰랐네요. 그래서 항상 너무 귀여운 떡 메모지가 있어서 사면은 꼭 그 마스킹 테이프도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늘 붙이려면. 그래서 마스킹 테이프까지 같이 사라고 일부러 끈끈이 이 접착력이 없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구나. 단가도 단가인데 네. 그런 걸 만들게 되면 최소 수량도 맞춰야 되거든요. 아, 그쵸. 네, 근데 이걸 안 팔렸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 그러면 이래저래 부담이 좀 네.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리고 현재 작가님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또 유튜브도 봤거든요.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어린이집 일을 하면서 이제 네. 성주에서 그때 1인 크리에이트 수업을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원래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하도 들으라고 해가지고 아, 어머니께서.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튜브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때 성주 관련된 컨텐츠를 10가지 올리라고 미션을 주셨었어요. 그걸 10가지를 올리면 이제 크리에이터 자격증 1급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문구 사장 일을 하면서 네. 떡상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유튜브를 필수로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문구 작가랑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올리고 있어요. 저 봤어요. 왕초보 문구사장 브이로그 이거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재단기로 싹 이렇게 자르는 그 소리가 네. 엄청 좋더라고요. 그 ASMR이라고 네. 중간에 올리신가 보고 소리 이래서 사람들이 ASMR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현재 지금 문구 작가로서 일을 하시는 것 중에서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할 때 제일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아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것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장비로 그림을 그렸다가 이게 실제로 네. 눈앞에 있을 때 네.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 그래서 문구 작가를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내가 상상으로만 했던 것들이 실제로 있는 거. 그러면은 작가님은 뭐 다꾸 이런 거 하세요? 다이어리 꾸미기 같은 거? 네, 저 닭구 계정도 따로 있어요. 또 있어요? 또 보러 가야겠다. 구경하러 가야겠다.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제가 닭구를 못
못하거든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네. 이제 닥구가 아니라 자꾸 일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작가님들 닥구 보고 배워야겠다면서 맨날 다른 작가님들 닥구 계정 가서 보고 이러고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일기 쓰는 것도 나름의 약간 컨셉으로 가서 올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가님의 모든 일기를 모두에게 공개, 내 일상 공개 네. 그런 컨셉으로 나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도 나름 전략 아닌 전략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중간에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저는 이번에 또 레드벨벳의 행복, 이제 갑자기 행복 시리즈로 행복 노래들만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행복, 해피니스 듣고 올게요.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김혜란 햇도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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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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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re you happy? 고민은 너와 불굴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난 매일 더 style up. 기분 업되는 일에 집중.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좀 말해볼까. 아침에는 잠이 깨 엄마께 사랑한다고 말해. 아유 착한 내 딸아. 졸졸 나를 따라온 해피가 너무 귀여워서 행복해. 이건 나는데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것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눈을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 데라.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린 관심도 끊어버린 채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어제 오늘 내일도 행복을 찾는 내 몸일기. 달라 나는 좀 긍정의 힘을 나는 뱉고 있지. Are you happy?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친구 내게 달려와서 팔짱 끼고 웃어주니 조커. 끼리끼리 모여 장난치던 남자애들 내가 지나가는 그 시기도 조커. 잔소리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다는 엄마. Hey hey TV 속에 싸움밖에 모르는 어른들 배. 점점 더 좋은 걸 난 나타서 행복해. 더 기분 좋은 건 내 곁에 너 있단 걸. What you wanna be? 이런 money 이런 power 그만 따따따 따라가다. 어른들이 눈을 보여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아. 기쁜 일이 멋진 일이 세계는 점점점 많은 데라. 그런 money 그런 power 우린 관심도 끊어버린 채 올라 나는 좀 해보고 싶은 그냥 하고 말지. 고민하다가 어른이 되면 후회 많을 텐데 점점 더 좋은 걸난 알아서 행복해. Are you happy?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Yeah. 내 품에 let it shine. Shine on me, let it shine on me. Yeah. 내 두 팔에 let it shine. 네, 레드벨벳의 해피니스 행복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뭔가 오늘 방송이 제가 계속 웃는 게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망해서 웃는 거 반, 네. 재밌는 이야기 들어서 웃는 거 반,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해피니스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아, 저희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클로징을 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희 방송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어가는데요. 오늘 주제가 감정이잖아요. 네. 우리 햇도 작가님은 스스로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MFP들은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는 남자친구랑 있을 때 거의 그런 것 같고요. 네. 드라마 볼 때? 드라마 볼 네. 때 좀 눈물 많이 흘리시고. 네, 굉장히 몰입해서 보거든요. 마침 제 일이냐. 내가 저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더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야, 네 일 아니야. 저 그냥 TV야.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열받아. 그런 사람이랑 같이 드라마 못 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남자친구분도 같이 막 몰입해서 보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런 편이에요. MFP 두 네. 분이서 두 분이서 울고 오열하고. 네. 그러면은 그런 감정 중에서 다양한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말한 것처럼 5가지 감정이 있지만 솔직히 저희한테는 더 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어떤 감정이 제일 이렇게 격해질 때가 있어요? 슬픔? 슬픔? 네. 네. 왜요? 슬플 때 어떻게 격해지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면은 눈물이 이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맞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그 방송 출연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 정말요? 네, 6시 내 고향에도 나오고. 네. 어떤 걸로 나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참외농사 지으시거든요. 참외농사 네. 지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일 최근 방송이 그 어머니의 밥상인가? 네. 네네. 네, 그 방송을 보는데 제 외할머니가 엄마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요리를 해서 이제 이모 댁에 가져다 드리는 그 방송 나왔는데 아직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눈물 콧물 쏙 뺐어요. 아니 그런데 그 어머님 방송이니까 더 이렇게 몰입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저 그거 보고 싶은데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제가 지금 벌써 또 눈물. 정말 MFP들은 못 말려.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그거 아마 어머니의 밥. 해란팜이라고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요? 해란밤 좋습니다. 저도 한번 오늘 저녁에 약간 눈물 흘리고 싶을 때 보면서 눈물 좀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작가님은 주로 이 감정에 이 슬픈 감정이든 네. 이런 감정에 휩쓸리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잘 컨트롤하는 편이신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 감정이 느껴질 때는 그냥 온전히 그 감정에 집중을 하고요. 좀 털어내고 나면은 이제 다른 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애써 그 감정을 숨기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잘 털려요? 네,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네. 이렇게 감정을 어떻게 털어내는 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약간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어른 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근데 진짜로 약간 어른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저는 진짜 아직 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만 성인이지 어른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햇도 작가님은 진짜 좀 어른 같다. 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진짜요? 네. 저희 MFP들 사이에서는 MFP 중에 어른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진짜 어른 MFP 별로 없거든요. 진짜 애 FP밖에 없었는데 제가 어른 MFP가 저는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정말 어른스러운 햇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작가님의 30살, 작가님의 40살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30살에는 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햇도별로 소품샵이 더 잘 돼서 이제 더 큰 소품샵을 차릴 것 같고요. 네.
40살 때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는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더 큰 소품샵을 차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성주에서 차리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그 1호점, 2호점 이렇게 점점 넓혀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다음 2호점은 성주보다는 아마 도시로 나가지 않을까. 부산. 딱이죠? 네, 부산으로. 그거는 저희 훈또님께서 약간 운영을 하시고 1호점은 햇도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네, 저 햇도 작가님의 30살 딱 갑자기 확 그려졌어요. 그림이 그려졌어요.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생생하게 네. 계획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죠? 방금 그림 그리셨죠? 제 머릿속에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거 30살 꿈은 정말 딱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러면 인생에서의 최종 목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30살, 40살이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지금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 전 이제 소품샵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소품샵이랑 카페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아, 네, 이제 제가 동생이 서울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서울에서 이제 카페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이제 자기가 만든 캐릭터로 이제 그 컵이라든지 이런 거 디자인을 해서 그 팬케이크인데 네. 캐릭터가 들어간 팬케이크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진짜 나도 이런 거 무조건 나중에 진짜 잘 되면 무조건 한다 이거. 약간 이런. 좋다. 네, 너무 괜찮은데요? 그게 제 목표예요. 아, 진짜 그거 그렇게 하시면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인기 많죠. 아이들도 이제 하교하고 바로 그 카페 가서 먹을 것 같은데요. 완전 네. 좋아요. 지금 벌써 제가 더 신났어. 완전 좋아요. 그거를 40살 목표를 그걸로 하죠. 저희 그걸로 하죠. 저희 이제 작가님께서 그럼 이제 요리도 좀 배우시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시고.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계속 바리스타 자격증 따라고 음. 그러고 계시거든요. 어머님께서 우리 작가님의 인생의 큰 결정들을 많이 결정을 해주셨네요. 네, 그죠? 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선생님 해라. 네. 이것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분명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여간 그리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라. 그리고 유튜브 네. 교육 받아라. 영상 편집 교육 받아라. 어머님께서 정말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러면은 저희 햇도 작가님 인생의 내비게이션 어머님께 혹시 한마디. 이런 너무 쑥스러운데. 어머님께 한마디 이걸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예쁘게 키워줘서 고맙고 이제 더 잘 돼서 효도하는 딸이 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애교 넘치는 저희 햇도 작가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이제 벌써 1시간이 다 되어가가지고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써니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써니힐의 두근두근이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두근대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김혜란 햇도별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 안녕.